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5.25에서 5.5%로 올라갔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하면 상단 기준 2%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역대 가장 큰 격차죠. 오늘 이슈체크 시간에는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와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로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일단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냥 다 예상한 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할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시카고 페드워치에서도 거의 99%의 확률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단행이 될 것인지 혹은 금리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거의 없었죠. 예. 지금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좀 시선이 좀 몰렸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관련해서 정책 결정문에는 물가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완화됐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서 결정문 나올 당시의 새벽에는 야 이거 너무 외파적인 메시지 나온 거 아니야라고 인식을 했다가 파월 의장이 막상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나서 빠르게 이게 이제 둔화된 부분이 고무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좀 해석이 됐단 말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매파적, 어떤 부분에서는 비둘기적. 그래서 어떤 뭐 언론에서는 뭐 매둘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모호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요. 일단 물가 관련해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이 긴축적인 것도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더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2025년까지 물가 혹은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가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기도 하고 지금까지 떨어졌던 것처럼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한 번에 좋은 지표일 뿐이다라고 이제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월 회의 전망하는 질문에는 뭐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놨단 말입니다.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결국에 다음 9월까지 나오게 될 추가적인 지표들을 보고 회의마다 결정하겠다는 그 파월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면으로든 그 시그널을 줬을 때 그 시그널이 줄 파장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불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계를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매파적인 기조로 가져가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이제 뭐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란 거기서 무게도 실리게 됐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 FO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만약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였으면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이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달러 가치도 상승을 했을 텐데 달러 인덱스도 조금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한 번의 지표이긴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진 것이 좀 고무적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고용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고용 시장의 과열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균형을 찾아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섣불리 앞당겨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럼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 시점을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일단 내년 1분기는 아닐 것 같고 한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섣불리 얘기하면 그야말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고용 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4%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3.5%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3.5%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다가 그 노동 생산성, 미국의 노동 생산성의 장기적인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한 1.5%라고 합니다. 1년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한 3.5% 정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거보다 너무 높게 되면 임금이 다시 또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 물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같이 떨어져야지 자칫 물가는 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임금 상승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고용시장 과열이 둔화되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둔화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뭐 한 중반 정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고 고용시장 두 가지 큰 축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러면 고용시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 자체는 헤드라인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기제가 지금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의 추이를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미국 경제 얘기하는 김에 지금 파월 의장 발언 내용 중에서 연준 내부에서는 경기 침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또 지난해 말 우리가 이제 우려하던 경기 침체 경착륙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또 거기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연착륙 내지는 노랜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고용시장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가계 초과 저축인데요. 이 초과 저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이제 저축 추세로부터 더 벗어나 있는 더 많이 쌓여 있는 저축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코로나 이제 위기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가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가계의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이 초과 저축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였죠. 네. 여기에 임금 상승률도 높게 유지가 되니까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들이 잡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임금도 높게 유지가 되니까 또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초과 저축이 이제 점점 소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어서 한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네.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에서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초과 저축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에 나서게 될 거고 이러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물가가 더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제가 연착륙 내지는 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에 그 진정되는 것이 얼마나 느리게 진전될지가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연준이 금리 열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고민은 지금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예. 근데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해서 만약에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든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앞다퉈 이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 2%포인트로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졌는데 사실 그 전에 1.75%포인트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사상 최대치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증권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막 이탈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또 환율도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2%포인트로 한미 금리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진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다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2%포인트까지 벌어진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그래도 뭐 자본 유출 우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만 해도 환율이 뭐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별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의 유출입을 봤을 때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채권시장으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채권시장에 사실 들어오는 자금은 외국의 국부 펀드라든지 이렇게 되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런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뭐 벌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네.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미국 시작해서 오늘 밤에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 내일 또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ECB는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6월 달에 회의 직후에 라가르드 총리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아직 중단할 시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인상을 이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이어갈지인데요. 지금 현재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로화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독일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가 좀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의 대출 수요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의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꺾이는 모습이 2분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금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기 좀 둔화되고 침체되는 흐름이 좀 더 진전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